다큐TV 김대영 감독입니다. 이번 주 뉴스 봤송. 주간소통신문 송송 기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입니다. 먼저 익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부터 얘기를 하면요, 지형적으로 익산이 탁 트인 평야 지역입니다. 이 평야 지역은 사실 그 도시계획하기도 쉽고 이제 사람이 이동하기도 좋습니다. 대단히 좋은 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익산의 장점입니다. 그러면서 익산은 이 도심 지역, 고밀도 지역과 농촌 지역, 저밀도 지역, 이게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밀도 지역의 특성, 저밀도 지역의 특성을 완전히 차별화돼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보다도 첫 번째 장점으로 제가 내세우는 것은 최상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강을, 북쪽의 금강과 남쪽의 만경강을 두 개를 끼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도시입니다. 근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역사적으로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익산이 왜 왕도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강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2000년, 1500년쯤 전에는 강은 고속도로 이상의 물 위의 중심축이에요. 그 물 위의 중심축을 두 개나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드넓은 평원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당시의 경제적인 생산성이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 지역에서 익산이 가장 문명이 발달해 있고 경제적으로 앞서 있었던 지역이었다는 것은 이 지형이 그걸 백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익산에는 수많은 역사와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 대표적인 게 고조선의 마지막 준왕이라는 사람이 평양에서 위만에게 나라를 뺏기고 내려왔다는 지역이 익산입니다. 금마예요. 금마에 와서 미륵산에 도읍을 이전했노라. 그래서 고조선의 왕도로 익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이 지형적인 장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또 자연재가 없는 그러한 왕도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익산에 사시는 분이 가장 먼저 마음속에 담고 계셨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00년 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실제로 역사의 스토리를 익산에 켜켜이 쌓아 가지고 있는 보석에 담겨 있다 이겁니다. 익산은 고조선, 마한, 백제, 보덕구까지 해서 4개의 왕조가 여기서 어쨌든 도읍을 정했던 그런 왕도를 가지고 있는 도시고요. 현재는 미륵사제 왕궁리가 유네스코 백제 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일본 백제는 익산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리장어, 이거는 대단한 그런 발견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지형적인 장점을 가지고 그 당시 1500년 전 타임머신을 타고 올라가 보면 이 일대 백제 제국의 중심이 익산이었던 겁니다. 사실 부여나 공주는 금강을 타고 더 올라가야 해요. 물류상으로 볼 때 방어적인 측면에서 유리해서 도읍으로 가지고 있었을 거지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은 익산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익산은 금강뿐만 아니라 만경강까지 접근성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일대 백제 제국의 가장 중심 도시가 익산이었을 거고, 우리가 이 문화재를 좀 더 그런 시각을 가지고 탐사를 해보면 수많은 보물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고, 그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스토리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스토리가 재산인 시대에 익산은 정말 훌륭한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익산 시민들이 일단 아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 번째는 철도 중심의 교통도시입니다. 익산은 그러한 수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백제가 망한 다음부터는 익산이 견제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러한 아주 강력한 그러한 그 왕도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익산이 계속 가만히 두면은 상당히 위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익산은 계속 견제를 받았고, 상대적으로
저 골짜기 속에 들어있는 전주가 훨씬 더 지원을 받으면서 개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익산을 다시 살려낸 건 철도였습니다. 철도가 군산과 전주에서 서로 오지 말라고 밀어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익산을 지나가게 된 거고, 철도역이 만들어지고 철도의 교차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호남선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전라선이 내려갔고, 그리고 군산으로 연결해서 항만으로 해서 쌀을 가져가려고 군산선 만들어지고, 이번에 장안으로까지 연결되고, 또 KTX가 또 놓여지고, 앞으로 새만금으로 철도가 이어지고, 현재는 7개로 연결되어 있는데 새만금까지 하면 8개 철도 네트워크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한 철도 교통의 중심 도시이고 철도역을 중심으로 평야를 이용한 바둑판형 도시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도시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게 어디에 나타나냐? 고밀도 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익산에 지금 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성동, 어양동, 삼성동 이쪽에는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고밀도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공원 있죠, 쇼핑센터 있죠, 주거단지 있죠, 학교 있죠, 병원 있죠. 그냥 나가서 다 해결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주거단지. 이건 굉장히 편리한 공간입니다. 대단히 경쟁력이 높은 공간이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밀도 농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도농복합형의 경쟁력을 가장 잘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따 이제 단점 때 얘기하겠지만 정책적으로 그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고밀도 지역에 써야 하는 정책이 있고 저밀도 지역에 써야 하는 정책이 있는데 그걸 분리해서 구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고 못해서 그런 거지, 실제 익산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그것만 잘 구사하면 대단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중앙체육공원에 이게 국화축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아주 좋은 점 많이 가지고 있죠. 다섯 번째는 농식품 쪽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식품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식품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할 겁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도 있고 할인도 있죠. 익산은 그 농식품 쪽에 나름대로 그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관심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익산에 그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단 산업 이런 거 얘기해요. 무슨 홀로그램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IT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그게 왜 익산이지? 그게 왜 익산으로 가야 하냐? 야, 평택으로 가면 안 돼? 천안에서 만들면 안 돼? 분당에다 놓지? 이랬을 때 아니야, 익산으로 와야 해. 익산에 와야 훨씬 더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유리해 라고 주장을 할 수 없으면 절대로 못 옵니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식품 산업은 매우 익산으로 와야 한다라고 주장하기에 경쟁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익산에서 뭔가 희망사항을 얘기하실 때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게 왜 익산으로 가야 하냐? 라고 다른 도시에서 견제구를 날릴 때 그거를 이래이래해서 익산으로 와야 한다. 이런 논리를 먼저 개발한 아이템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볼 때 이게 식품 쪽은 익산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신 걸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익산의 큰 자산은 하늘입니다. 하늘. 이 평원이 가지고 있는 안정된 하늘. 보통요, 바닷가나 산 쪽에 가면요, 이게 바람이 이렇게 돌아요. 바닷바람, 육지바람에서 이게 기류가 생깁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가면은 이게 기류가 생겨요. 그래서 하늘이 흔들리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사고가 많이 나죠. 그에 비해서 익산은 하늘이 대단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이용한 그러한 자원이 활용하면, 그러니까 공수부대 훈련하기 제일 좋은 데죠.
근데 이게 그 군사적으로 거부감을 가져서 그런데 가장 부가가치 높은 스포츠 중에 하나가 스카이 스포츠입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거, 이거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익산에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금강을 이용해서 수상비행장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익산에 있습니다. 수상비행기는요, 원래 육상비행기보다도 훨씬 전에 이렇게 수상비행기가 있었어요. 백인승도 있습니다. 수상비행기가. 이런 수상비행기를 자유롭게 이착륙시킬 수 있는 공간이 이 금강 쪽에 몇 군데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각도가 서로 꺾여 있어야 합니다. 옆에서 바람이 불면 수상비행장은 쥐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에 따라서 활주로를 2개를 쓸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아주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은 이러한 부분을 현재 가지고 있어서 웅포 쪽에 수상비행기 터미널을 만들고 익산의 하늘을 이용하고 뭐 이런 거 없다. KTX 타고 내려와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이런 부분을 관광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제가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장점으로 꼽습니다. 익산에 군부대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장점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부사관학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그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가는데 이분들에게 익산을 제대로 잘 알리고 이분들한테 익산하고 친화가 되고 친밀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저는 익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멀리 할 게 절대 아니다. 익산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괜찮은 시설 중에 하나가 부사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거 역사를 보니까 육군 3사관학교, 3군 하사관학교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육군에서 1군, 2군, 3군, 4단 뭐 이런 거 널려 있었답니다. 그때 하사관학교가. 이걸 싸그리 모아가지고 익산에다 그냥 통합을 시켜준 거예요. 익산에 육군 부사관학교가 있는 거 다 보이는 거야. 육군에 있는 부사관들이라는 거는 다 익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장이 소장이에요. 별 2개야. 익산에 있는 거는 그 관할부대가 저 여산에 있는 대대입니다. 대대가 유사시에 을지훈련 때 대대가 익산을 접수해서 관리하는 대대급인데 대대장 계급이 뭡니까? 중령이거든요. 끽해봤자. 근데 여기 부사관학교의 교장은 별이 2개예요. 그리고 이 천마부대, 공수부대 이것도 별 하나예요. 공수부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카이 스포츠하고 믹싱을 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서로 찾아낼 때 익산의 장점으로 저는 국방시설을 꼽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시설, 의료시설 뭐 이건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는 이제 제가 찾아낸 장점. 안 좋은 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제일 많죠. 최악입니다. 최악. 근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기형 때문에. 기형 때문에.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괜히 불평불만을 늘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익산의 타고난 숙명이 이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불평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걸 고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함에도 불구하고 시골에 가보십시오. 오늘 또 그냥 연기 풀풀 피우면서 거기 있는 이것저것 태우고 있고 동네마다 쓰레기 저녁이면 다 태우고 있고 그 다음에 막 퇴비 막 뿌리고 있죠. 퇴비 뿌리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요 암모니아 나와요. 암모니아는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탄산암모늄이라는 미세 밀입자가 생기고 그게 초미세먼지의 50%가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익산은 미세먼지가 최악인데 제일 좋은 지역이 부여입니다. 우리에서 바로 중국 쪽에 있는 부여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적은 지역이에요. 뭘 가리키고 있느냐?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게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외부에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합니다. 물론 최악은 최악인데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 그건 우리 지형 때문에 그렇다.
열악한 익산에 제가 제일 먼저 꼽는 게 2000년 왕도의 비극입니다. 2000년 왕도의 지형을 가지고 있는 익산의 비극인 거예요. 신라, 고려, 조선 왕조는 왕도 익산이 발전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주가 대체지로 개발된 겁니다. 두 번째는 철도가 생긴 이후에도 익산이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 열린 공간이에요, 익산은. 벌판이다 이겁니다. 사통팔달이 돼 있어요. 동서남북이 다 터져 있어요. 왔다 갔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거는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아주 멋진 사람들, 놀러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이는 거는 굉장히 하이 클래스가 보이는데 내 현실은 이런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경제력은 뒷받쳐주지가 않는 겁니다. 그 차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익산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깊이 우리가 성찰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가 보는 익산은 지형적으로는 100만 이상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100만 이상 인구가 모여서 경제력을 발휘했어야 하는 지형인데 실질적으로 30만도 안 되게끔 우리가 그동안에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나타난 괴리감, 이게 이제 익산의 가장 큰 비극이죠. 두 번째, 제가 꼽는 건 시민사회도 그에 맞춰서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익산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통팔달로 돼 있죠. 진출입이 용이하죠. 근데 안에 있는 사람도 쉽게 나가고 밖에 있는 사람도 쉽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다 보니까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초기의 신뢰도 확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토박이와 전입자들이 서로 생각들이 다르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토박이 쪽은 학연, 혈연 중심으로 뭉쳐져 있고 전입하신 분들은 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겁니다.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익산은 시민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또 익산이 또 분열되어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익산이 그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하고의 그 차이 때문에 이게 분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익산은 많이 시민사회가 분열되어 있다. 제가 두 번째 꼽은 열악한 익산을 만들고 있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익산을 시민을 통합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 고용률이 나쁘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인구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995년을 대고로 놓고 봤을 때 전국적으로 인구는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꾸준히 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정책에 와 있지만 이렇게 늘어났는데 익산은 인구가 이렇게 빨갛게 익산입니다. 이게 전주시예요. 전주는 전국 인구 증가율을 상회했습니다. 익산은 이게 노란 게 이게 전라북도 평균이에요. 전라북도 평균치도 못하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든다 이겁니다. 왜? 일자리 없으니까, 창업도 안 되니까. 그래서 소멸돼 가고 있는 겁니다. 저 안타까운 거예요. 하면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는 이 인구 감소하고 고용률 문제를 꼽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건 미래로 가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현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와 미세먼지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이렇게 쌓여간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악취 문제도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생기면요, 없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돈을 들이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익산의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익산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환경시설이 엉망이에요.
하수처리장, 뭐 가축분뇨, 소각장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밀도 지역과 저밀도 지역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환경정책의 고밀도 환경정책이 따로 틀릴 거예요. 저밀도 환경정책하고 고밀도 환경정책은 다르게 구사해야 하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구사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언밸런스진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웃기는 게 아니 이 부성동 소각장 이게 왜 이렇게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대? 얘는 좀 더 멀리 가요. 한 10km 좀 더 멀리 가요. 음식물 처리장 뭐 이런 것도 하수 처리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가까이 있으려면 고밀도에 맞게끔 다 덮어야 돼요. 싹 덮어가지고 악취가 안 나오게끔 해줘야 합니다. 음식물 처리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덮어가지고 악취가 밖으로 안 나오게끔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고밀도 지역에 넣으려면은 고밀도 수준에 맞게끔 규제와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밀도 지역에다 갖다 놓고 관리는 저밀도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익산에서 지금 언밸런스 지는 거고 시민들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원인인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 더 기가 막힌 거죠. 외부의 쓰레기를 갖다가 익산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익산은 환경적으로 정말 그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거 외부에 폐속산 아시잖아요. 이거 남산의 속산에다가 뭐 배터리 축전 뭐 이런 거 잔뜩 갖다 묻어놓은 거. 그다음에 이거는 폐수. 공단에 가면요 폐수 외부에 있는 폐수 다 갖다 처리하고 있는 그 유수환경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악취 무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슈퍼에 가면은요 그 외부에 있는 슬러지를 갖다 여기서 다 태우고 있다. 외부에 있는 쓰레기가 다 익산에 와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는 이런 행정. 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음식물 처리장. 아주 지금 요즘에 아주 뜨거운 감자죠. 여섯 번째는 유통시설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이 농산물 공판장을 원래 그 남부시장에 있던 데 원래 있던 건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 있는 데다가 이렇게 가락동 농산물 만들듯이 해가지고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모닥불을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화력이 만들어지게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은 거는 참 제가 볼 때 참 그 익산 없는 경제에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나마 없는 처지에 이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당연 걷어차서 쪽박을 깬 것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이렇게 자동차 공장이 와야 하는데 제2공단에 무슨 화학공단이 왔다든지 뭐 그 경마장이 와야 하는데 이런 걸 제대로 유치를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일곱 번째 제가 꼭꼭 보시는 게 행정시설. 행정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즉 광역급이나 국가급 정부기관을 익산에 하나도 유치를 못한 거예요. 다 전주로 갔어요. 익산에 있는 그 유력하다는 정치인들이 사실 이건 많이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에 이전할 때 익산이 발벗고 뛰어다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익산 자체적으로 있는 익산시청을 내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6조각이 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효율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효율이 나오겠어요? 맨날 서로 그럼 뭐 저희 가서 놀고 있고 저희 가서 딴 일하고 있고 관리가 되겠냐? 법원 검찰청도 없어요. 군산 가서 재판 받아야 하고 수사 받아야 하고 그런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공직에 계신 분 모르는 거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도청에 가서 들은 얘기. 대한민국 광역단체라는 게 전라북도가 제일 꼴등이라는데 전라북도 안에서 이게 행정서류 해오는 거 보면 제일 꼴등이 익산시래요. 아무튼 뭐 법원이 없는 도시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울하죠? 자, 공감하십니까? 혹시 이따가 30분 동안 제가 잘못 한 거 있으면 고쳐주세요. 지적도 해주시고. 여기까지는 이제 우울한 얘기했고, 우리가 그러면
이 어려운 속에 희망을 좀 찾아갔으면 해요.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 여러분 그 얘기 혹시 아시죠? 금년에 배 불러서 죽은 사람들이 배 고파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답니다. 세계적으로.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사람보다 너무 잘 먹어서 배 터져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변한 거예요. 우린 익사는요, 뒤쳐져 있다고 타령만 할 게 아니고요, 이 트렌드 변화를 봐요. 트렌드 변화를 보고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도 익산의 이 기상에 이 새싹을 다시 키워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보고 있고요. 그거에 하나의 좋은 아이템은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 많이 먹는 쪽으로 갈 일이 아니라 적게 먹지만 건강해서 먹는 쪽으로 가는 쪽에 저는 훌륭한 길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익산의 희망으로 꼽는 건 익산역을 관광 중심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익산역 철도부지 상부 공간을 싸그리 덮어가지고 싸그리 덮어서 익산시를 위한 공간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의 요구야. 익산이 철도 때문에 희생한 게 너무 많아요. 10만 평이나 되는 부지를 뚝하니 중앙에도 놔두고 도시 발전에 지극히 저해를 많이 한 거거든요. 적어도 그걸 덮는 거는 예타 면제 사업이라는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관철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철도 부지 상부 공간을 우리가 활용해서 이용할 게 되게 많아요. 하지만 첫 번째 이용할 게 뭐냐? 저는 관광버스 환승터미널, 그 다음에 이 지역의 그 교통 환승터미널, 이거가 먼저 들어와서 KTX로 연결되는 초고속 네트워크를 바로 받아서 전라북도와 백제권의 지역에 뿌려주는 그러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거점이 되는 거고, 이 거점은 저절로 지역경제의 중심이 돼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프레임을 만들어준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고속철도와 연계한 일일 관광이 이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서 내려와서 관광을 하려면 한 군데밖에 보고 못 가는데, 타고 와서 관광버스 타고 가면은 이쪽도 가고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에 갈 때 저녁 먹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저녁 먹고 뭐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익산에 내려서 밥도 먹고 선물도 사가지고 가고 그러면 되잖아요. 한 30분 동안. 어떻게든지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익산에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이거다. 그리고 익산역 앞에다가 보석 전시장이고 판매장이고 뭐 나름대로 쫙 만들어서 말이죠. 결혼기념 여행은 익산으로 오세요. 뭐 이래가지고 갈 때 무슨 뭐 하나 해가지고 가세요. 뭐 할 수도 있고, 우리 남원의 춘향전 그 소설 가지고도 뭐 했는데, 우리 무슨 뭐 역사 2200 역사 속에 무슨 러브스토리 찾아내면은 뭐 수천 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만들어서 얼마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구도심을 보석거리로 만들자. 다른 거 뭐 어쩌고저쩌고 보다 저는 보석거리 만들자. 보석 공방, 귀금속 공방, 거기에 판매장, 연구시설 이런 거 싸그리 모아가지고 거기다 모아놓으면 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석도시를 다시 살리자. 왜 제가 보석 하냐면 이게 부가가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요 그냥 자동차 하나 그냥 다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런 고부가가치를 우리가 손에 넣어야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사리 장엄에 아주 대단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냈잖아요. 익산은 이러한 보석들 우리가 원래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던 데다. 거기에 10대 우리가 보석 산업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있다. 그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익산이야? 보석은 서울에서 할 수 있어.
아니 뭐 손 이거 없잖아 뭐 니들은. 익산에서 이거 나왔어. 그러니까 익산에 보석 사는 걸 유치해야 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익산은 보석 수출 공단 귀금속 수출 단지도 있었어. 그러니까 연구가 있는 거야. 익산으로 와야 돼. 라고 주장해서 익산을 보석 도시로 다시 탄생시키다. 한데 이거는 전시장은 저쪽 고속도로 옆에다 놔두고 무슨 연구시설은 저쪽 무슨 상기 공단 옆에다가 처박아 놓고 그 다음에 무슨 생산 공단에 있고 뿔뿔이 흩어지면요 사람이 와서 어떻게 그걸 돌아다니면서 쳐다봅니까? 잘못된 거예요. 싸그리 모아서 아까 말한 대로 구도심 앞에다가 쫙 깔아놓으면요 KTX 딱 타고 와가지고 한 방에 다 해결합니다. 그런 저는 이번에 뭐 도심 재생 사업도 되고 뭐 그랬대요. 그런 데다가 좀 반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는 익산의 희망 여기다가 두 번째를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식품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잘 모르시죠? 농업실용화재단. 혹시 아시는 분? 농업실용화재단. 손 한번 들어보시죠. 농업실용화재단. 뭐 하는 데인지 아시는 분? 잘 모르실 거야. 농업실용화재단은요. 농업 관련한 창업 지원해주고 연구개발 지원해주고 이러는 기관입니다. 여기 아마 한 700억쯤 나눠줄 거야. 해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농기계 검인증을 여기서 해주고 성능 검인증 이러한 아주 굉장히 훌륭한 기관이 익산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익산에 다시 산업의 불을 피울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이전에서 내려오는데 환영해준 사람들이 없대더만. 익산시민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야 여기는 우리가 익산 가면은 정말 익산에서 우리를 환영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니들 왜 왔냐? 뭐 이러는 아주 그래서 사실 말입니다. 농담이지만 우리가 보석을 좀 크게 안고 있는 겁니다. 식품 클러스터는 있긴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합니다. 국가 시설이다 보니까 익산 쪽에 그렇게 링크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건 LH공사가 만든 프로젝트인데 이게 부동산 사업하는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지 익산시를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하는데 실용화재단은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이런 공단에 공간이 있다는 건 대단히 괜찮은 거니까 시간을 두고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관광자원을 잘 활용하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강 만경강 사이에 익산의 고대 유물에 수많은 스토리를 만들고 유네스코 문화재를 이용해서 역사문화 관광하고 또 제가 볼 때는 전통 음식 그런 백제 문화나 유네스코 문화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음식 건강하고 그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역사적인 어떤 그 뜻을 그때 담아서 이거 먹으면은 서동왕자가 되는 거야. 이거 먹으면 선화공주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음식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춘향전 이상의 러브 스토리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익산에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니까 그걸 찾아서 드라마를 한 몇 편 만들어내고 다시 뭐 스타들 몇 명 불러와가지고 해서 그런 음식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옥포골프장 얼마나 예쁩니까?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수상비행장에서 나 비행기 턱 휙 떠가지고 말이죠. 휙 내려다보면 정말 좋고 패러글라이딩 혹시 아세요? 패러글라이딩? 동력 달려있는 행글라이더입니다. 2인승이에요. 그거 딱 타고 이렇게 슉 이렇게 산을 한 바퀴 삥 돌면요 끝내주는 관광 코스입니다. 근데 뭐 그런 것도 익산의 하늘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적절하게 먹거리 이용하면서 고부가 가치 그거는 굉장히 고급 스포츠입니다. 고급 관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만경강, 금강 생태 습지가 많거든요.
둘레길 만들어주는 아주 좋습니다. 거의 생태관광하게끔 새로운 독특한 민물에서의 그런 생태습지에서 둘레길을 환경 찾아낼 수 있고요. 익산에 환경 나쁜 것들 있잖아요. 그걸 잘 복원해서 환경을 복원한 정말 훌륭한 모델, 세계적인 환경 모델 이렇게 다시 복원해낸 그런 것들을 만들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식품 도시, 이게 이제 제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PPL 제가 들는 거예요. 제가 국산 우엉 가지고 100% 국산으로 다이어트 음료를 만든 겁니다. PPL 좀 확실하게 해야 이런 제품이 있어요. 시식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비싸요? 돈만 주시면은 얼마든지. 아무튼 우엉에 사포닌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엉이 인삼보다 사포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포닌은 그림의 떡이에요. 우리 몸에 우엉의 사포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우엉의 사포닌은 있으나 마나 했어요. 그걸 우리가 다 보존하고 추출해서 발효를 시켜서 먹으면은 흡수가 될 수 있는 걸로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물론 특허. 그렇게 해서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엉의 사포닌을 이용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관심 있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익산에서 해야 할 또 다른 프로젝트, 스포츠 도시 만들기. 익산은요, 오산면 쪽에 아주 드넓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축구장 10개, 야구장 10개, 농구장 10개, 배구장 10개, 게이트볼장 10개, 하여간 운동장 한 10개씩 만들자. 한 100만 평 확보해가지고 국가 스포츠 단지를 만들자. 다른 데는 산을 날려야 하기 때문에 돈 억수로 들어요. 근데 익산은 뭐 돈 몇 푼 안 들어요. 그래서 한 세트마다 저 경상북도도 하나 주고 전라남도도 하나 주고 서울시도 하나 주고 공짜로 나눠주는 거야. 공짜로 나눠서 거기 와서 해라. 그리고 리그 좀 벌려라. 매일 와서 동호인들, 생활인들, 체육대 얼마든지 와서 해라. 하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포츠 단지를 건강공단하고 정부하고 같이 해서 여기다 조성하라. 국가 사업으로. 그리고 무료로 국민들한테 제공해라. 그러면요, 운영은 익산시가 해줘요. 운영은 익산시가. 아주 뭐 우리가 화장실 청소 이런 거 잘해줄게 걱정 마라. 운영은 우리가 해줘요. 그러면요, 운동했으니까 뭐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먹어야죠. 네? 그 다음에 씻어야죠. 뭐 다치면 병원 가서 치료해야죠. 그 다음에 왔으니까 선물 사가야죠. 아니, 이 대회를 뭐 하루 만에 다 끝납니까? 2박 3일 하면 자야죠. 매일 전국체전 벌어지는 거예요. 매일. KTX 타고 내려오죠. 1시간이면 오니까. 야, 익산만한 데가 어딨어? 오산면. 제가 딱 보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 식품 클러스터 건너편. 식품 클러스터 자리는요, 농기계 전시장, 상설 전시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건 이제 차차 내가 저기 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원천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국민 스포츠 단지를 익산에 만들자. 그래서 익산을 스포츠 도시로 만들자. 거기에 추가로 항공 스포츠, 아까 말씀드린 하늘의 스카이라인 이런 거 같이 만들고. 괜찮죠? 네. 이제 익산에 5,000명이나 외국 사람들이 와 있대요. 저걸 우리 시장님이 권역을 치르셨는데
곤욕을 치를 일이 아니라 저는 훌륭한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다문화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익사는 국제적으로 열린 공간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익사는 다문화를 수용하던 공간인 겁니다. 대단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열었어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익산은 사통팔달로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열을 때 익산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는 왕도의 도시가 됐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익산을 자꾸 열어서 서로 화합하고 통합을 할 때 익산은 경쟁력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 음식 뭐 이런 거 먹거리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싱가포르 같은 도시를 만들자. 익산에. 왜 안 되냐? 충분히 된다. 우리 뭐 비행장 따로 만들 거 없다니까요. 수영 비행장 만들면은요 얼마든지 뜨고 내리 나중에 문제 없어요. 저게 육상 비행기가 별거 아닙니다. 수상 비행기에다가 바퀴만 달면 그게 육상 비행기예요. 수상 비행기는 다 바퀴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수상 비행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알아보시면 아는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따로 무슨 비행장 만드느라고 뭐 돈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익산은 그냥 거저 거기다 설치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귀촌 도시, 돌아오는 도시.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다시 돌아오고. 제가 어쨌든 이제 인구가 이렇게 이제 줄 거거든요. 인구 비율도 이렇게 바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인구의 변화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귀촌에 대한 저희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여러 프로젝트입니다. 다시 익산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잘 할 수 있는 훌륭한 좋은 인재들 자꾸 이렇게 익산으로 돌아오게 해서 익산에다 좋은 지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곰개나루의 전용놀이 정말 멋있는 익산입니다. 저는 건강한 익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작업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